자, 이 의료법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설득을 해가지고는 시간 많이 않습니다. 동영상은 좀 지겹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 한번에 정리해 보시게 되면 자연법적인 시각으로 의료법을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현행 의료법에 금기줄에 걸리지 않는 공기처럼 자유롭다는 걸 그런 결론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런 생각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정식으로 또 진행하겠습니다. 이 성공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만 이야기해도 깁니다. 제가 하는 것만 다 말씀드려도 제가 하고 있는 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평범하면서 기본적인 상황. 기본적인 상황. 제가 일밤에 잠을 좀 그르쳐가지고 어제 제가 오후에 그 산행을 했습니다. 산행하고 마치 운동을 하니까 8시 반 정도 누워지더라고요. 근데 마치 그 약수대에 물이 있어가지고 물이 엄청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걸 많이 마시고 또 빈병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지고 또 한 번 더 마시고 집 가서 또 마시고 그 물을 많이 마시거든요. 그 저녁 식사하고 난 뒤에 또 이만한 참외가 또 집에 있더라고. 그거 내가 먹을까 말까 하다가 그 큰 덩어리를 하나 깎아가지고 다 먹어버렸어. 그 참외는 저는 제 체질이랑 맞는 것 같아요. 그거 하면 꼭 속이 좀 빈층하네요. 물을 엄청 마신 데다가 그 참외까지 먹으니까 좀 진실을 가자고. 또 그날따라 또 무슨 고기 종류가 반찬하러 왔어요. 이거 내가 참외까지는 안 먹어야 되는데 하고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계속 속이 안 편하더라고요. 잠을 깨고 또 깨고 그날 밤잠 못 자면 그 다음에 정신이 조금 안 말아요. 제가 또 머리 열이 아직 많은 상태인데 머리 살 제대로 못해가지고 제가 제대로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탓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신이 좀 그걸 막을 때는 설명이 좀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막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법률도 알아야 되겠지만 몇 가지 요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요령이 필요한데 선천적으로 이걸 터득하시는 분이 있어요. 잘도 시기에 중간에 터득하시는 분 있지만 잘하는 분은 또 잘 안 됩니다. 예.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요령을 알려드리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뭐 상시는 오늘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것도 우리 자격사 전용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배당하지 않고 또 그 대신에 다른 쪽으로 제가 좀 자료를 여러분께 드릴 생각입니다. 또 참고하시고 어쨌든 오늘 좀 지겹더라도 시간이 되시는 분은 좀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예. 성공하는 비결 내지는 뭐 요령. 예. 요령이라 하기에는 조금 좀 그렇죠. 좀 우리 자격사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고 뭐 비결 내지는 뭐 방법 그렇죠.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고민을 상담을 했습니다. 전화 상담은 여러 번 했는데 그 중에 찾아오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전화 상담 과정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화 상담할 때 그 고객되는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떻게 상담을 해왔습니까? 거기 내가 그 사람은 명함 광고되어 있습니다. 명함 광고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 또 학교에서 홈페이지가 나오니까 자연교육부 회원 연수원 홈페이지가 나오니까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전화 상담하는 곳인데 그 연수원이죠. 사회 해줍니까? 예, 해줍니다. 네. 사회 한번 하는데 얼마입니까? 5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상담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랬죠. 그렇게 하면 상담 손님이 참고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왜 사롭게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엄청 자존심이 상해다는 표정이더라고요. 여보세요? 자기로서는 그래서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그게 왜 잘못이란 말입니까? 환자가 고객이 묻는 대로 대답했을 뿐인데 잘 해줍니까? 해주니까 했다고 그랬고 한번 한 대로 하니까 5만원 저희 가격을 5만원으로 정해놨습니다. 5만원이니까 5만원이라고 했을 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겁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말이가 너무 싸다는 말입니까? 너무 싸다 비싸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상담 과정 그 자체가 그거는 실패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게 왜 실패냐? 그런 상담은 실패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담이 성공적인 상담이냐? 이 이야기하면요. 제가 한때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하기 더 재밌더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 그걸 하고 싶어요. 다른 부분에 제가 이야기 좀 할 것이고 그러면 조금 하겠습니다. 자,
이 여러분이 자격사로서 성공하는 비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기본 원칙을 지켜야 돼. 기본 원칙을. 네? 위주한 보수를 하나하나 제가 다 저도 사실상 연수를 해본 사람도 아니고 연수를 해서 성공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러나 연수 원장님들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많이 들어보잖아요. 저는. 네. 그리고 제도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기준은 무엇이냐면 이게 참 이야기를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도 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예. 즉 시술 비용 내지는 봉사료를 얼마를 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 환자 마음. 예. 그럼 이 사람은 40몇 개 해줍니다. 얼마 받습니까? 5만 원인데 이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자격사로서 합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의술 100% 과정으로서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걸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환자에게 의술을 베풀고 반드시 비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 비용을 받는 과정에서 얼마냐 하는 게 두 번째 문제고 받아야 되느냐 받아야 하느냐 아니 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여러분이 의견이 분분하죠. 당연히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고 그렇죠. 사실입니다. 야, 저도 돈 벌기 위해서 오늘 이 잔재료포에 항상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아니 아닙니다. 그렇죠? 야, 아니 먹고 살기 없어라기보다는 자존심 네? 이근희 삼성그룹 회장이 냉장고 돈 받고 팔죠. 밥 먹을 게 없어서 돈 받고 팝니까? 돈을 받고 팔아야 그 기업이 제대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렇죠? 냉장고를 만들어가 무료로 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이런 문제가 다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자격사님이 앞에 나가지고 마이크를 뺏어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제 말 기다만 보십시오. 우리 자격사 여러분들은 절대 돈 받고 의술을 베풀지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 창피한 일입니다. 네? 무료 봉사하세요. 무료 봉사. 그래도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마이크 뺏어버렸습니다. 그러놓고 그분의 말씀 맞다고 박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 정답을 내려고 하는데 정답이 나오겠어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게 정답이다, 정답 아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국민적인 스트레스와 국가 자원 낭비하는 소지가 굉장히 많죠. 지금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볼까요? 비정규직 근로법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여야 감론을박 난리죠. 또 사사로운 일로 성매매 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6.25 난리는 난리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시험 난리 아닙니까? 그렇죠? 즉 이분법 이분법으로 답을 풀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을 받아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걸 가지고 답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왜 안 됩니까?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안 됩니까? 우리 자연적으로 그래서 뭔가 힌트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이런 게 안 된다는 게 그 간접적으로 나와 있어요. 환자 본인이 스스로 느껴가지고 진짜 기적의 치료다 맛을 갖다 가고 본인이 스스로 아까처럼 마음대로 진짜 이거는 진짜 내가 생각할 때 5만 원 때 10만 원 됐든 줘야 되겠다. 맞습니다. 바로 그건데 제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이런 문제는 뭐로 풀어야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 자연재해법 보실 때 무슨 이론이라는 걸 안 들어보셨어요? 그겁니다. 상황이론 아시겠죠? 오늘 상황이론은 꼭 집어넣은 거 아니는데 많이 받는. 예. 잘못 하셨습니까? 아니 전혀 몰라요. 아까는 바꾸던데요. 우리 서울에서는 도라미 공원에서 시를 벌인 사람들 한 분이 우리 영국직칠 광성에서 영어책을 봤다 해가지고요. 자기가 영어 교사 출신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데가 좀 나중에 따라 하시라고 말았는데 그게 상황이론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이 상황이론을 빼버리면 자연재해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아까 내가 이야기 좀 하다가 내가 말아버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격사 회의에서
곽 선생님께서 자연정연법을 책을 냈는데 책 속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사회요법에 대해서 경험한 지 6개월 만에 책을 냈죠. 10년 경험하고도 책을 내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안 내는 사람이죠. 내가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겸손이라는 차원에서 책을 안 낸 것이지. 당신이 어떻게 6개월만 사회 경험하고 책을 이렇게 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격증 발급하고 앞에 나와서 뭐 설명까지 하는 거는 뭔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저 부적격자가 아니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답변을 못했어요. 답변을 못하고 중요한 질문 하시다 이렇게 하고만 회의를 마치고 난 뒤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맞다. 나는 처음은 6개월도 제대로 뭐 못한 상태에서 책을 내가지고 이렇게 뭐 자격증까지 발급한다고 앞에서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질문도 받고 하는데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 남이 보기에 막 맞다. 제 스스로도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지나간 이야기를 곰곰이 돌이켜보니까 아 맞다. 내가 왜 자연전율법을 내느냐. 심천사법이라는 그런 좋은 책도 있는데 왜 내느냐. 바로 생활이론 때문에 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험도 없는 사람이 학원 영어 강사했던 사람이 네? 강사도 제대로 했느냐. 제가 목을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병원에 가니까 목을 안 쓰는 거면 정답이래. 저는 선천적으로 목이 병들었습니다. 학원 강사 생활 1년 6개월 하고 나서 강의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녹음해가지고 계속 쓰는 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네. 근데 무조건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그게 어떤 문법적인 어떤 이런 게 있어 그러는데 제가 영문법이라는 데서 학생 시절에 공부를 하면서 워낙 질려가지고 그리고 또 내가 학원 강사가 되고 난 뒤에도 제가 학원 강사만 되기 전이고 나이 20살 고등학교를 마치는 그 순간부터 과외로 일상을 보내요. 과외와 영어 관계에서 공연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실히 느낀 것이 이 영어에 대해서 문법 때문에 이 나라 영어 교육이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걸 절실히 느낀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영어 문법, 여러분 학원 다닐 때 문법 교육을 가는지 단어 교육을 가는 게 아닐 겁니다. 네? 학원 수강하러 가는 문법, 동사, 시제, 부정사, 동명사, 그렇죠? 분사, 본문, 가정법, 시제일치 배워도 어렵기만 어렵고 해결되지 않는 게 문법이고 엄청난 고생과 시간과 학원비 갖다 바쳐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영어 문법이었어요. 바로 다는 아닙니다. 문법이 해결 안 되니까 독해 해결 안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그렇게 어렵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 문법을 누가 만드느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의 송성문 기본 영어를 쓴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파란 기본 영어를 쓴 뭐 정치근이 그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영어 문법 교육은 일본에서 그대로 수입한 겁니다. 일본 선생님 가서 영어 문법 책 찾아보면요. 우리 성문 기본 영어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동사시제 한문으로 쓰기 때문에 다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일본만 몰라도 완전히 일치합니다. 분사, 고문, 문법 용어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본에서 문법을 가져왔다 이러거든요. 일본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은 이 문법을 누구한테서 배워왔느냐? 바로 미국, 영국에서 배운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문법은 한국의 영어 강사, 영어 선생, 그 저자들이 만든 문법이 아니고 미국의 어느 학자들이 만든 문법이라는 거죠. 미국과 영국, 이 문법의 역사가 1000년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역사 공부하다 보게 되면 이 문법에 대한 이야기 다 나옵니다. 예. 즉, 언어가 존재했을 때부터 문법이 존재했다 할 정도로 수천 년, 수백 년 역사를 영국과 미국의 언어학자들이 그 전통을 물려받아서 오늘날 이 영어 문법이라는 학문이 성립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 문법을 가지고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논문 발표하고 토론하고 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요거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이 원래 그래요. 이야기를 하면 한 가지를 하면 확실히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해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확실히 해버려야 되지 어설프게 해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법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는 중학교 1학년부터 문법 배우기 시작하면 동사, 시제부터 시작합니다. 탈품사부터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영어를 전공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또 영문법 또 합니다. 아주 깊이 들어가요. 네. 그렇게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영어 문법이다 이거죠. 끝이 없어요. 여기서는 뭐 얘기하냐면 잘못이 있다는 거죠. 잘못이 된 것을 저는 증거를 많이 잡았습니다. 어떤 증거를 잡았느냐 하면 우리 영어 선생님, 영어 교수 앞에서 문법 제발 하지 마시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 문법 안 지키지 않느냐. 예를 들어 증거를 보여준다. 뭐 영자 신문, 그렇죠. 뉴욕타임즈 신문. 그리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연설문, 뉴스, 어나운서, 뉴스 보도문서 이런 거. 그때 문제 증거를 찾아가고 시제 일치를 대통령도 안 지키고
뉴스 나와서도 안 지키고 유명한 영화 배우도 안 지키는데 왜 우리 이런 문법을 배워야 되냐 하면 우리 대학교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닙니까? 문법이 잘못인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문법을 몰라서 그렇다. 대통령이 그 뉴스를 보다는 아나운서가 문법을 제대로 몰라서 안 지킨 것이고 그 유명한 배우가 문법을 제대로 지가 안 지킨 것이지 문법이 잘못된 게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말해버리니까 제가 할 말 없죠. 대통령이라 해서 문법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문법을 다 아는 사람은 영어과 교수라 교수. 교수들은 유식하게 문법을 아는데 대통령 그 사람들은 무시가 되거든요.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는 문법 교수니까 문법에 전문가고 대통령은 비전문가니까 그는 문법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니까 저의 질문이 부끄러운 질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같은 학교의 학생들 앞에 저는 부끄러운 쓸데없는 질문이 나는 그런 학생이 되어버렸잖아요. 분명히 미국 대통령 아나운서들 이 문법 안 지켰는데 우리가 왜 지켰잖아. 난 이런 질문이었거든. 그래서 교수님은 그 사람들이 안 지켜도 여러분들도 영어를 전공한다는 사람들이 너희들도 안 지켜야 되겠느냐 이렇게. 그래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문법이 잘못이다. 잘못이라는 건 증거를 해야 되는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세상에. 네? 대통령이 했는 연설문 이것도 증거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영영사전 그렇죠. 미국 영국 은학자들이 만든 영영사전에 나오는 영문을 가지고 해도 사전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사전에 그 증거를 대도 그 증거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법 영설이라는 주장은 아무래도 이거는 그공의 말이에 불과한 것이죠. 황야의 말. 저는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왜 문법대로 우리 이런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문법이 잘못이다 하는 여러분 지금 문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겉으로 보기에는 문법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세상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못이라면 증거를 대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증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증거라고 됐지만 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 증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상황이론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론. 상황이론이라는 증거를 대버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영어 문법학자들이 한국 선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국 선언을. 정말 거짓말이지. 솔직히 조사해 보십시오. 인터넷에 어느 정도 공개해 나왔습니다.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까지 저를 조사 다 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 사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상공대 영어 교육학과 교수들이 제가 주장하는 내용에 다 동의했다는 것이죠. 동의했다는 거 제가 주장하니까 동의 진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플 출제위원회에서도 동의했다는 거 아시겠죠? 가까이는 대구 시교육청에 문민 영어 교사들도 동의를 다 했습니다. 제 주장에. 이렇게 해서 지금 토플 시험, 국가공무원시험, 대학 모든 영어 시험에 문법이 다 폐지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문법 위주로 공부하시던 분 보십시오. 문법은 자꾸가 나옵니다. 나오는 건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90%는 검토리로 판명되기 때문에 문법 문제 내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딱 10% 정도는 그건 꼭 필요한 문법이다. 10% 범위 내에서는 가끔 나옵니다. 문법이. 문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 바로 무엇이냐면 주어가 3층 단수 히 쉬일 때는 M을 쓰지 말고 R도 쓰지 말고 이리들을 써라. 이런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만큼 문법에 대한 흑고심은 이제는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네. 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상황이론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수백 년의 역사를 영국과 미국의 어느 학자들이 미국입니다. 한국이 아니고 그렇죠. 어느 학자들이 개발하고 논문 만들어가지고 그 공식적으로 문법을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그 학문을 제가 무용지문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누굽니까? 한국 사람이죠. 영어를 잘하면 제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네? 영어를 제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나 원어민 미국의 언어학자들이 만든 문법을 제가 엉터리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저의 영어 실력이 아니고 그렇죠. 기본 실력만 있겠죠. 바로 상황이론이라 하는 것이죠. 이 상황이론을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만든 법이 아니고 인간들이 만든 문법이 아니고 그렇죠. 이 상황이론은 어느 법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연법입니다. 내가 자연법을 만든 동기는 이거 이야기입니다. 길어지는데 있습니다. 이 과정이 충분히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상황이론이 왜 자연법이냐 이걸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황이론 이런 여러분이 아시는 거니까
왜 상황이론이 그 수많은 문법을 전부 90%를 무용지물 엉터리로 판명을 내려버렸냐면,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기억납니다. 또는 은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문법용어로 관사랍니다. 관사 아시겠죠? 관사 중에서도 이거는 부정관사, 이거는 정관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렇죠? 단에다 이름 관사, 정관사. 대체 세상에. 이런 말이 무슨 필요인 겁니까? 왜 필요했냐면 문법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영어로는 관사랑 아티클 이렇게 또 영어로 따로 있습니다. 예. 이 관사의 용법이란 영어의 단어 더라는 단어를 용법이야. 문법적으로 어떻게 써야 바르게 쓰느냐는 게 용법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르칠 때 이 정관사 더라는 단어는 교통이나 통신수단에 나타나는 말 앞에서는 써서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문법입니다. 여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2학년 때 배우는 문법인데 3학년, 4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요. 그런 공식을 몇 개로 해야 되는 11가지. 성기본에 딱 나와있는 거 아닙니까? 11가지 공식을 해야 되는데 통신교통수단을 나타내는 말에는 정관사를, 부정관사를 쓰면 안 된다. 두 번째, 관직이 보호 쓰일 때는 이 관사를 쓰면 안 된다. 스포츠나 식사 이런 질병 이름이 나올 때는 써서는 안 된다. 한 문장에 서로 대조되는 한 말이 동시에 나올 때는 이걸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11가지예요. 우리 학원에 강의할 때는 이렇지만 지금은 이제 배울 수가 없어요, 지금은. 11가지 분명히 성기본에 보면 나옵니다. 아시겠죠? 11가지입니다. 맨투맨 유명한 창고수마다 똑같이 일치되어 있어요. 예. 이 관사의 용법만 해도 머리가 터지는 겁니다. 요 배우는 애들이, 학생들이. 예. 자, 이 외형들이 제가 증명을 딱 쉽게 해볼게요. 상황이론이라는 이런 거.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상황이론을 이야기했느냐면, 좀 전에 뭐 때문에 했느냐면, 그죠? 여러분이 환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느냐, 그렇죠? 돈 받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바로 상황이론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 아시겠죠? 상황이론으로. 여러분이 상황이론에 대해서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그만한 보람을 찾으시는 건데 유감스럽게도 자연정보를 공부하실 때 상황이론에 대해서 전혀는 봤는데 이거 활용을 안 하더라는 거죠. 네. 활용을 안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상황이론을 말하기 전에 또 원소이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소이론이란 별거 아니거든요. 모든 낱말에는 뜻이 있다. 네. 이겁니다. 뜻없는 낱말은 없다. 그렇죠. 모든 단어, 우리말도 그렇고, 단어는 뜻이 있다. 손이면 손, 발이면 발. 모든 단어는 뜻이 있다. 이겁니다. 그 뜻을 뭐 해야 된다? 무시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한 말이죠. 모든 단어는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을 지켜야 한다는 게 전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더라는 낱말의 뜻은 무엇이냐? 뜻은 가르쳐 주지 않고, 정관사라는 요 말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영어 교육에. 뜻은 가르치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예. 그래서 더라는 말은 그라는 뜻이다. 단어 뜻 가르칠 때 또 나옵니다. 이 상대성 이론이 들어가는데 그건 딱 하고. 자, 예를 들어서 더라는 뜻을 잘 모르겠으면 요 하나만 가지고 뜻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할 때 바로 뭐런 뜻이다 이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뜻이 차분하지 않습니까? 요걸 학생들에게 먼저 가르친 다음에 이 단어를 어떻게 쓸 것이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상황이론을 따르면 되기 때문에.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죠. 자, 나는 학교 갑니다. I go to school. 그렇죠. 학교 갑니다. 버스 타고 간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by bus. by bus. 네. 나는 그 사람과 대화했다. by phone. 전화를 했다. 그래. by phone. 네. 나는 전화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거 보니까 우리가 책상 위에 할 때는 온도 데스크 이렇게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이렇게 하는 거 봤다, 이 말이죠. 그죠? 여기는 정관사가 이렇게 들어갔다, 이거지. 근데 여기는 왜 없느냐, 여기. 버스, 전화 앞에 왜, 여기는 들어가, 왜 없느냐, 이거지. 이것이 영어 문법이라는 겁니다. 왜 없느냐? 쓰면 안 되느냐, 이거지.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지. 왜? 이것은 교통이나 통신수단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쓰지 말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런 느낌 얻어가는 거지. 그러나 대학 교수들이 미국의 은학자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 은학자라는 사람들이 본토박이 학자라는 사람들이 왜 쓰지 않느냐? 그 이유는 교통 통신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놨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좋습니다. 나는 버스 타고 학교 다닙니다. I go to school by bus. 좋다 이거지. 뜻은 안 되면 맞습니다. 자, 그러나 보십시오.
father. 네. 아빠입니다. 그죠? 아버지. 뭐, my father. 나의 아버지는 drive the school bus. 스쿨 버스를 운전하신다. 맞지? 예. 우리 아빠는 여기 뭐 제일중학교 스쿨 버스를 운전합니다. 나는 우리 아빠가 운전하는 그 버스를 타고 학교 다닙니다. 나도 제일중학교 학생인 말이지. 이럴 때, 그때는 I go to school by bus가 아니고 뭐 해야 되느냐? by the bus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그냥 버스 타고 학교 간다는 데는 나는 버스 타고 학교 가면 되는데요. 나는 우리 아빠가 운전하는 그 버스를 타고 가면 때는 그라는 말을 써줘야 돼요. 여기에서 그라는 말을 안 쓰면 이게 틀린 거다 이 말이야. 안 쓰면. 여기서 안 쓰면 틀리는 건데 왜 문법마다 쓰면 안 된다고 안 된다는 말만 가르치느냐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는 더라는 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쓰면 아니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서는 이 나말의 뜻이 이 자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써야 하는 상황이라 상황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모든 영어 단어에 사용하는 방법은 그 단어의 뜻, 원소리에 따라서 그 뜻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 나말이 그 자리에 필요하면 필요한 상황이면 쓰는 것이고 필요치 않은 상황이면 안 쓰면 되는 것이고 쓰든 말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데는 그거는 안 써도 되고 써도 별 문제가 없는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예. 상황에 따라서 답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제일치, 동사시제, 시제일치 모든 것이 이 상황 이론 하나로 전부 엉터리라는 것이 완전히 사기 범죄 수준이다. 그 뭔가 교육 수준이 아니고 범죄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공부하는 수많은 영어 배우는 사람들을 홀탕 먹이고 괴롭히는 범죄, 은혜를 방치는 범죄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성기도는 저자부터 처벌하라고 그 사람이 보통 경찰관 출신이에요. 그 사람의 편집을 그쪽으로 공개를 해드리면 자기가 경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빼달라고 해요. 경찰관이 위해서 그런 사람 처벌하라고 하니까. 자, 내가 이걸 왜 성공해서 말씀드리냐면 상황이론 하나가 엄청난 이게 어떤 우리 사고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게 사고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해결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야 하느냐 마느냐 한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얼마를 받아야 하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이 외에도 그렇죠. 사회를 계속 해야 되느냐 이점에서 중단을 해야 되느냐 앞을 먼저 할 것인가 뒤를 먼저 할 것인가 그렇죠. 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뭐를 통해서 구해야 되느냐 하면요. 상황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그게 정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무슨 죄송합니다. 무슨 뭐 법이 있다. 이 법을 폐지해야 되냐 마느냐. 폐지해야 된다도 정답이 아니고 둬야 된다도 정답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그게 정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자, 돈 받아야 하냐 마느냐 하는 것은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답은 둘 다 정답입니다. 받는 것도 정답이고 받지 않는 것도 정답인데 내가 이제 자격증을 자격증을 취득했고 필기시험만 합격했을 뿐이지 아직 경험이 없다 그렇죠. 사회를 보지 않았고 환자를 별 치료한 경험이 없다. 이럴 때는 여러분 말하면 안 됩니다. 네. 또 어떤 경우입니까? 돈을 달라고 할 입장에 있는 사람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받더라도 조금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를 받느냐 하는 것도 이것도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되는 것이 금액을 정해두는 가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사회를 하는데 5만 원. 의리성이 없는 영상이죠, 그게. 어떻게 5만 원이라는 답을 그렇게 낼 수 있냐는 거지. 무조건 실패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실력이 좀 부족하고 좀 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받지 않는 것만도 고마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나이부터 그 어떤 그 실수고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오히려 내가 그분에게 마실 하나 사주면서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좀 자신감이 나서 있다면 특히 연수원을 냈다 그러면 무료란 말 절대 못 씁니다. 자기가 무료를 하고 싶을 때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에게 무료해야 되지 형편없지 않은 사람에게 무료를 하는 것은 창피요 뭐라 할까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그 순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네.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얼마를 받아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얼마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성공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받아야 하는 것이. 그래서 사회를 해줍니까? 해줍니다라는 말도 틀린 대답이고, 환자는 사회자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를 해줍니다. 그 답을 들으려고 그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아침에 어제 만났던 사람 아침에 또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분명히 이거 모르는데 나를 맞죠? 예, 안녕합니다. 그 소리 들으려고 안녕하세요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환자가 사회를 해줍니까? 이 질문은 예, 해줍니다. 그 말 들으려고 그런 질문하는 거 아니겠구나 아셔야 돼요. 어디가? 환자가 나에게 전화 걸려온 의도가 무엇인가? 이걸 알고 해야지. 환자가 얼마인지 그 궁금해서 하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5만원 받는지 10만원 받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냐고 묻는 것은 하나의 안녕하셔라는 것처럼 하나의 뭐랄까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질문을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되겠죠. 못 들은 참 아닙니다. 그렇죠? 못 들은 참 안 되죠. 그런 질문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안 되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회해줍니까? 하면 예 해도 안 되고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얼마 받습니까? 라는 말에 그 말은 대답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런 질문에 우리 대답 안 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쉬우면서도 어렵다고 해요. 그런 질문하면 반기는 목소리를 해야 되겠죠. 반기지 않고 마지 못해 전화 받는 이런 토라면 그것도 실패입니다. 정중하게 하여튼 뭐 저도 잘 반가운 그런 목소리로 받아야 되는데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십니까?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십니까? 이렇게 한다든지 그걸 물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이 질문하는 대답이 성실히 답하는 거 맞잖아요. 좀 전에 그 연구원장 하셨던 그분은 그래요. 상대방이 얼마냐고 묻는데 이걸 대답하지 않는 것은 대답 행위가 아니냐. 상상한 거입니다. 사회를 해줍니까? 좀 해준다고 해야지. 그걸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환자의 의무는 내 몸을 치료할 수 있느냐. 그렇죠? 치료가 가능하냐 아니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전한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걸 알아보기 위해 전한 것이지. 자, 여기에서 이 환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걸 파악하고 파악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걸맞는 상담을 해주고 전화상으로 금액 정하는 것은 그건 건물입니다. 왜?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환자가 나를 찾는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이분에게 뭘 베풀어야 하는 여기 목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가격을 왜 말하면 안 되느냐? 환자를 만나보고 있으면 가격이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는 가격을 전화상으로 만나는 것이 거짓말이죠. 그렇죠? 환자는 거짓말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가격이 얼마다고 말하는 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라고 말해야 되는 경우는 있는데 제도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우리 연수원에서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료가 얼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리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것도 상황이도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얼마라고 말해야 할 필요가 괜찮은 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일단 상담을 통해서 그 환자가 처해 있는 상태를 알아보고 또 뭘 알아봐야 되느냐면 그 사람의 시간적인 여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환자의 이 손님의 뭐라 그럽니까? 경제력이라든지 가족 관계, 그렇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힘든다는 생각이 드시겠죠? 이렇게 해야 쉽다 이 말이에요. 그 메모하기 귀찮은데 그냥 사진에 한방 찍어도 네? 그거 지금 적어놓은 거 예. 메모하 받아쓰기 싫은 게 예. 찍어보면 안 되잖아. 아니 그 동영상만에 대충 나옵니다. 우리 자기서 쓰는 사진 이런 이야기 대충 나옵니다. 그래도 예. 자, 이번에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경제력이 어떻고 시간력이 어떻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 맞는 처방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시간 얼마 낼 수 있고 경제력이 얼마나 되고 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내가 베풀 수 있는 한 최대한 베풀이 좋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2시간씩 봐주겠다. 그거는 내가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경제력이 없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 사람에게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주는데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아시면 돼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알려주고 부항과 책만 하나 챙겨주면 됩니다. 그럼 아무리 경제력이 없어도 책 하나 부항 하나 정도는 구입 가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금방에도 없으면 또 쓰겠죠. 그런 사람에게 책과 부항을 주고 나는 그 나름대로 책과 부항에서 약간의 이익을 남기면 된 겁니다. 그러나 경제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모든 걸 다 보살피식을 받아서. 그런 사람에게는 스케줄을 짜십시오.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시간이 현재 된 상황이 되면 매주 무슨 요일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해서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제가 정기적으로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은 좀 비쌉니다. 당연히 비싸져요. 이것도 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서 적당히 책정하는 것이 옳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고객을 그 서비스 베푸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치료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어디를 얼마나 어떻게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나중에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상황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정해주면 거기서 정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얼마 전에 좀 전에 복도에서 말씀하셨는데 심정살려법에는 상황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없다는 이유로 그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돼요. 상황이 없다는 이유. 무조건 여기가 여기 해라. 감기 들었을 때는 여기를 찾아라. 감기혈. 그렇게 혈자리를 적는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우리 이제 제가 주장한 것입니다. 그 사회하는 방법도 상황 이론을 따라줘야 되는 것이지. 여기만이 혈자리를 고정시켜주면 안 된다. 우리 장례학교에서는 혈자리 아닌 곳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이 아닌 곳은 전신이 다 혈자리다. 그런데 그 혈자리 중에서 어디를 먼저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요. 상황 이론을 따는 것이 답을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분 쉬었다가 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조금만 진행하셔도 예. 그래서 광고를 하는 것은 그때 보면 말이죠. 이걸 전단지를 버린다거나 그렇게 하면 단계를 지나가지고 소문으로 서비스로 그런 사람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시간 척 해갖고 돈만 흘리게 다 청문할 때 예.